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도 우리 컨앵커 대신에 제가 오늘 하루 대신하게 됐는데요. 네. 근데 참 이게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하기로 이제 미리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네네. 후회했어요. 왜요? 마음이 좀 무겁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네. 오늘 같은 날 참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날이거든요. 그렇죠. 예. 극한 직업입니다. 이런 예. 날 정말. 그런데 예.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오늘 대응하시는 분들도 집중이 잘 안 되실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시장에. 예. 네. 사실 뭐 계속해서 지금 거의 모든 채널에 아마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사건을 좀 다루고 있을 거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얘기도 듣고 지금 또 시장도 또 대응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도 오늘 전체적으로 흐름은 뭐 제약바이오의 어떤 강세 이런 맞아요. 흐름들로 이어가고 있는데 연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거래소가 지금 0.4인데 코스닥이 셉니다. 1.7까지 네,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오늘 확실하게 매기가 붙는 섹터는 눈에 띄는데 내가 또 그 섹터가 없다면 많이 허전하시고 맞아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네. 올 한 해를 정리해 본다면 굉장히 뇌리에 기억될 만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오늘 파이팅을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그러면서 예, 네, 예.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도 지금 결국 이제 뭐 어쨌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고 네. 또 내 계좌는 또 지켜 나가야 그럼요. 되는데 그 네. 와중에서도 내 계좌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지금 아래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서울전화 325-8200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에 올리기가 어려우시다 하시면 전화로 접수해 주셔도 되니까 네. 편하신 방법으로 저희한테 노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네.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여러분들 함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게시판 분위기 어떤가 좀 볼까요? 저희? 게시판 분위기 한번 네. 볼까요? 예. 볼까요? 지금 오늘 뭐 좀 쓸쓸함을 안고 있긴 한데 한 해도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통아저씨 오셨다고 윤기숙님이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윤기숙님. 네, 예. 렛츠코코님도 오셨고요. 예, 네, 예. 너무 반겨주시는데요, 통아저씨를요. 자, 의리의 통아저씨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네. 사실 이제 우리 뭐 건앵커가 개편 전에 조금 일정들이 미리 잡혀 있던 거기 네.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우리 건앵커가 또 통아저씨 없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잘 많이 도와줘서 예, 또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근데 그 건앵커님이 지난주 예. 월요일에도 저랑 같이 호흡이 맞추셨잖아요. 예. 그리고 화요일에 딱 건앵커를 딱 만났는데 저희가 원래 좀 찐친이거든요. 네. 근데 조금 싸늘한 거예요, 저한테. 건앵커가? 삐졌다? 예. 건앵커가 좀 삐졌어요. 담아두는구나. 또 속이 또 그냥 요만하구나. 또 우리 건앵커가. 또 삐지겠다. 네. 또 삐질 것 같아요. 예, 자, 네. 오늘 우리 또 이제 어떤 네. 얘기들을 할지 우리 좀 얘기를 좀 그럴까요?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또 랭킹들이 오늘 재밌는 것들이 또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또 주제를 잡아왔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제 네. 주세요. 새해. 새해. 네, 무겁지만 어쨌든 예.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 이제 내일 딱 하루 남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예.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새해 지금 뭐 담고 있는 어떤 소망 같은 거 있어요? 삼고 있는 소망. 글쎄요, 뭐 맨날 똑같지 않을까요? 건강이죠, 뭐 건강. 건강, 예. 건강한 거. 뭐 별탈 없이 그냥 사는 거 아닐까요? 네, 맨날 별탈 없이? 똑같습니다. 네, 무탈하게. 무탈하게. 네. 요즘은 진짜 그 무탈하게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되게 소중한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제 우리가 사고를 봤어도 진짜 그냥 해외 가족들하고 이렇게 또 즐겁게 갔다가 딱 오는 길에 그렇죠. 그런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야 진짜 무탈한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맞아요. 민앵커님은 내년에 소원이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통아저씨 내년에요? 네, 통아저씨. 지금 뭐 통아저씨는 사실 네. 그래도 지금까지 쭉 건강하게 잘 지내왔거든요. 건강. 근데 이제 확실히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 때마다 네. 조금씩 어. 예전 같지는 않아. 어디에서 네. 느껴져요? 그런 게, 내가 예전 같지 않다, 요게.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다치는 것도 좀 덜 다치고 예 그랬는데 네. 뭐 잘 다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네. 다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검진 갔는데 수치가 뭐가 조금 이제 경계까지 왔어요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예, 있죠, 그런 있죠. 것들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는
옛날 같지 않구나. 네. 그래서 이제 건강도 잘 챙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앵커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살이 안 빠진다. 살이 안 빠진다. 살이 찐다. 똑같이 먹고 난 똑같은데 살이 찐다. 똑같이 네, 먹고 그거 있어요. 하는데 살이 근데 이제 그러면은 네. 바꿔야 돼요. 우리가 패턴을 바꿔야 돼. 더 혹독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 통아저씨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라 제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서요. 예, 네.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덜 빠지겠죠. 더 안 빠지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예전에는 진짜 일주일에 한 주 5일 음주했거든요. 음주요? 예. 와. 술을 5일 끊어요. 먹었는데 너무 많이 드신다. 요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어요. 확 줄였네요. 예, 그랬더니 와. 살이 쪽 빠져. 아. 쪽쪽 빠지더라고요. 예. 저는 야식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술을 끊고 야식을 끊고 그러니까요. 건강하게 예.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패턴이 우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새해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네. 오늘 괜찮아요. 주제 재밌게 잡았는데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요거 가야죠. 해돋이. 해돋이. 네, 유명한 해돋이 명소. 명소는 예. 울산 간절곶, 양평 두물머리, 네. 성산 일출봉 너무 네. 유명하죠. 강릉 예. 정동진은 가깝고 포항 호미곶 5군데입니다. 네. 이 중에 어디 네. 가보셨어요? 저는 다 가봤는데 한 군데 못 가봤어요. 저기 울산. 울산 간절곶. 예. 간절곶도 기가 막히거든요. 진짜요? 거기 가면은 네. 우체통이 큰 게 있어요. 네. 예,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네. 엽서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써서 와. 그 우체통에다 놔두면은 네. 나중에 이제 집으로 배달이 된대요. 어. 예,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고 싶다거나 아니면 미래의 나에게 그렇구나. 보내고 싶다거나 이러면은 네. 예, 그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예. 몇 년 전에 여친하고 가셨어요? 거기를? 그게 한 7, 8년 된 그 것 정도 같아요. 됐어요? 예. 지금은 뭐 애엄마가 돼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 가고 싶은데 예. 어디가 가장 유명한 해돋이 명소일까요? 네, 요거를 맞춰 주시면서 저희가 네. 오늘 함께 종목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김근우 전문가님 먼저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문가님도 어떻게 해돋이 장소 가본 데 중에 어디 기억에 남는 데 있으세요? 사실 저는 많이 가보진 않았고, 예. 성산일출봉이 가장 아이고.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래요. 새해에 가셨어요? 아니면은 언제? 그냥 제주도 갔다가 그냥 아침에 한번 해 한번 맞이해보자고 가신 거예요? 사실 저는 새해에는 안 갔고요. 안 가셨고. 그냥 예. 제주도를 네. 놀러 간 김에 좋다더라 해서 그 정도 케이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주 성산일출봉이라고 하길래 아마 딱 1월 1일을 맞춰서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예. 어쨌든 뭐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리니까 김근우 전문가님 함께 하실 예정이니까 종목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첫 종목으로는 오늘 꾸로떡님을 모셔보려고 하는데 핫한 종목을 마침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예.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네. 예. 매수가가 보니까 오늘 들어가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35,900원이고 10%신데 토마토 보고 매수했습니다 해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 얘기 꽤 나왔거든요. 저희 방송에서. 단계보다는 중장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제 계좌에 거의 유일한 수익 종목입니다. 요게 아이고. 포인트다. 유일한 빨간불이다. 예.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굉장히 이 종목 강합니다. 네, 14% 넘게 오르면서 38,400원 위치하고 있고요. 길게 올 한 해 퍼포먼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꺾인 시점이 11월 들어서 포인트가 좀 안 좋아졌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올라오는 모양새이긴 한데 오늘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거든요. 전문가님 유일한 수익 종목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은지 그리고 이 종목의 포인트가 뭐길래 오늘 이렇게 강한 슈팅인 건지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우리 토마토 시청자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제가 한번 다뤘던 종목이기도 하죠. 사실 국내 신약 테크 중에서 지금 임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내년이죠. 25년도가 되는데 25년 상반기에 3상 데이터, 2상 데이터 그러니까 상용화를 앞두고 나오는 데이터가 이제 가장 많이 남은 기업이기도 해요.
그 말은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는 상황인 거고, 이제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이제 이뮤노반트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했는데, 이뮤노반트는 로이반트 사이언스의 자회사입니다. 로이반트 사이언스의 오너가 누구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이 2명이죠. 한 명은 머스크고, 두 번째가 비벡 라마스왰인데, 이 사람이 로이반트 사이언스의 수장이에요. 그 말인 즉슨 실제로 이제 로이반트 사이언스를 기준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뮤노반트를 포함해서 이쪽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더 큰 형태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라면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은 다 대부분의 적응증에서 데이터 값은 최상위예요.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꼽히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이제 해당 데이터들, 제가 설명이 길어질까봐, 해당 데이터를 지니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데이터 값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제일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재료가 붙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거 리포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얼추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게 한 번 더 짚어질 뿐이지 기존의 기대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제가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올 한 해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난 8월, 9월, 10월처럼 모든 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재료가 붙어있는 애들, 그러니까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일정이 남아있는 애들이 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그냥 오늘 겹쳤을 뿐이죠. 특별한 재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아마 1, 2월 달에 한두 개 정도가 나올 걸로 좀 보이고, 3월 이후로 해서 이제 두세 개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때까지 저는 쭉 홀딩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게다가 질문자분께서 같이 코멘트 남겨주셨던 게 이런 겁니다. 단기 말고 중장기로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종목들은 끌고 가기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중기 정도 기간, 한 6개월 이내로 판단을 하시면은 이런 전고점 영역 있죠. 52,000원 레벨 정도는 저는 생각보다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딩 뷰라든지 단기 차익을 노리는 매매를 잡지 않고 좀 끌고 가는 형태로 구분을 짓고 계시다라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재료가 가장 좋은 종목에 속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끌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까가 사실 좀 중요할 건데, 저는 전고점 때 부근 오면은 일부 정리하면서 올라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 값이 좋게 나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 값이 나오는, 임상 결과 값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사실 또 상용화 단계까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럼 그 얘기인 즉슨 기대감이 막 들어가 있을 때 파는 게 이제 한번 조정이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정기 이전에 수익화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보통 전고점대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5만 원대 위 레벨에서는 일부 비중을 수익 실현하고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또 끌고 가는 전략으로 타겟하셔도 충분히 지장 없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동일 업종에서는 갖고 있는 데이터 지수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무방하다. 하지만 수익은 어느 정도 실현해 놓고 이제 일부 정리하고 나서 가져가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 나실 것 같은데요. 네. 꾸준하게 빨간불 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계좌에서. 네. 자, 그나저나 제가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건앵커 불안했나?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내가 건앵커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질투만 할 뿐입니다. 그렇죠? 질투쟁이. 속이 조금 질투쟁이. 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명소 얘기를 하니까 간절곶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보니까. 그렇구나. 제가 못 가본 데인데. 네. 간절곶이 그 울산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부산에 출장 가거나 이러면은 웬만하면 차를 가지고 가요. KTX 안 타고. 그래요? 그래서 운전을 해서? 그렇죠. 그 내려가다가 그 울산 근처에 언양이라고 있거든요. 언양 가서 불고기 한번 딱 먹고, 그래서 부산에서 행사하고 뭐 아니면 일 보고 그다음에 올라오면서 간절곶 가서 거기 한번 딱 보고 그리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이러고 올라오면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차를 끌고 가시는구나. 네. 맛있는 것도 먹고 경치도 보고. 좋다. 혹시 또 이 중에서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저는 안 가본 데가 울산 간절곶이고 제가 네. 다 가보기는 했거든요. 어디가 근데 좋아요? 제가 포항 호미곶을 호미곶. 살짝 발만 담그고 왔어. 자세히는 못 봤어요. 포항 예. 호미곶도. 호미곶도? 네. 포항에 제가 왜 갔는 줄 알아요, 그때? 왜? 저는 먹으러 갔어요. 대게 먹으러 갔어요. 아, 대게 먹으러 갔다가 아, 근처에 호미곶이 예. 있더라고. 여기가 호미곶이래 하고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한번 보기만 하고. 맞아요. 그 네. 포항 위아래로 보면은 이제 그 영덕 있고 그래서 맞아요. 거기 대게가 유명하잖아요. 싸고 예. 맛있습니다. 예, 네, 맞아요. 연초에. 울진 거기 영덕 그쪽이 또 게가 또 유명한 곳이고. 우리 진짜 모르는 게 없으셔. 예지앵커는 너무 신기해. 어디 좋아해요? 강릉 정동진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네, 가고 강릉을 싶은데 좋아한다. MZ인데 살짝 옛날 사람이네. 지금 여기 우리 그 지금 유튜브에도 네. 예? 강원도. 요새 핫하대요. 요새 요새 핫해요. 핫하다고요? 네. 여름에도 핫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겨울에도 아니에요? 겨울바다가 매력이기 때문에 많이 그래요. 갑니다. 겨울바다가 매력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이제 정동진은 우리 때나 유명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옛날에 진짜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되게 좋아졌는데 요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옛날에는 진짜 12월 31일에 정동진에 해보러 간다고 다들 31일 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혔어요. 와, 그랬죠, 진짜.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네.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야 잠깐 어디 휴게소에서 운전하다가 너무 졸려갖고 나 좀 자다 갈래 그러고서 잤대요. 네. 거기서 그냥 잠들어 버려가지고 했던 거 못 봤대.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왜냐하면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예. 차 막히면은 더 잠 오잖아요. 예. 그렇죠. 요즘에 어떻게 편히 가요, 그러면은? 요즘은 그래도 KTX. 길이 잘 뚫려 있고 네. 그 KTX도 있고 KTX. KTX가 그 강릉역까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택시 타면은 금방 가요. 한 20분? 20분만 가면은 갈 수 있고 요즘은 또 워낙에 고속도로가 잘 돼 있어 갖고 옛날보다 네. 이렇게 고속도로들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뭐 가는데 크게 어려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예생커가 남친이랑 연초에 또 해돋이 계획이 있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네, 만남꾼 저희 민경수 앵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예. 뭐 나름 계획이 있겠죠, 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궁금한데 예, 방송이니까 묻지는 않을게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1시 20분 지나가고 있는데 종목이 꽤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요. 조금 관심 많으신 종목 위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종목 상담 네. 좀 이어가 볼게요. 그럴까요? 네. 예, 스즈메 입단송님이 네. 클로봇 와. 8,120원에 이제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신규 종목이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예,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인지 네. 그러기에는 수익이 조금 덜 나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클로봇이 8,870원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뭐 한 3년 5년을 쭉 봤을 때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고점에 가까운 이런 모습이거든요. 전고점에 가까운 모습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전문가님 어떻게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어떨까요? 일단 스탠스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이 클로봇 같은 종목 있죠. 스몰캡 중에서 로봇, 게다가 신규주. 실적 베이스가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올라갈 때니까 상당히 좋지만 그리고 로봇주 전반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좋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주도적으로 끌어주고 있고 이런 형태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얘네가 한번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세게 내려갑니다. 락바텀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튈 때 사실 팔면서 가야 됩니다. 이미 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이 사실 되게 높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거래일, 전전거래일 이럴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은 당연히 챙기면서 가셔야 되고요. 이거 맥시멈 저는 이 10,000원 레벨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위에 높게 보는 게. 이건 다 기술적인 타점입니다. 종목 분석이 이제 로봇주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 많이 드리냐면 예전에 이제 SPG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 되게 좋죠. 로봇에서. 이런 애들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요. 이게 막 여기 레벨이 한 17,000원 정도 되는데 40,000원까지 갑니다. 얘네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세게 내려오는 거예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나 있죠. 이런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게 지금의 로봇주다. 성장주인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당연히 섹터 단위로 해서는 로봇주가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한들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분위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위기 형성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때 바텀을 잡아주는 종목들이 있고 잡지 않는 종목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실적이 없는 종목들은 잡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 팔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물리게 되면 크게 물리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예를 들어 좀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면은 어떤 구간까지는 내가 버티겠다. 그거 넘어가면은 정리를 하겠다. 이런 보편화된 룰을 만들어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자, 저는 그래서 이 클로봇 같은 경우 지금 상장주가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한 번씩 좋죠. 신규 상장주들이 크게 처음에 상장할 때 세게 올라갔다가 또 이후에 조정 거치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거. 오늘 보면은 탄소 포집해서 에코아이 같은 종목도 신규주로서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팔고 나갈 생각만 기준으로 두시면 되고, 맥시멈 10,000원으로 놓고 이제 분할 매도 잡으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거 로봇주 타겟을 하고 싶으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 공개 방송에도 짚어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차라리 사는 게 나아요. 끌고 가실 거면 이쪽이 낫습니다. 어차피 로봇주들 중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애들은 지금 없어요. 그럼 그 중에서 그나마 락바텀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투자 금액, 투자 규모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놓고 삼성에서 투자가 들어가고 있죠. 게다가 이제 사안에 로봇 관련 부서들을 재개편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놓고 밀어주는 형태까지 띄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끌고 갈 전략이다, 로봇주를 중장기적인 뷰를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타겟이 훨씬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클로봇은 맥시멈 10,000원까지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은 지금에서 이제 만족하고 네. 슬슬 이제 팔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요거 진짜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맞아요. 로봇 관련주 안에서 좀 안전한 거 가져가고 싶으면 요 종목이 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네. 김근호 전문가님도 좋게 보시는 종목이라는 점 잘 네. 체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종목까지 봐드렸고, 이제 한번 순위 공개해볼까요? 5위 궁금합니다. 네, 5위 한번 볼게요. 네, 어딜까요? 5위는요, 제주 성산 일출봉. 예. 우리 김건우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던. 말씀하셨다. 예. 가봤어요, 일출봉? 올라가 봤어요? 그 5위에까지? 저 가봤죠. 여기는 가봤어요. 높지 않아요. 여기는 높지 갈 않아요? 수 있습니다. 네, 가보셨어요? 그렇구나. 저도 네. 가봤는데 네.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 좀 귀찮아서 올라가진 않았는데, 네. 이제 이 해돋이 장소들이 지금 저는 사실 호미곶 빼고 다 가봤거든요.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가본지 아세요? 왜요? 출장? 행사. 일출 행사로 진짜예요? 많이 갔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와. 아까 여자분들 추워서 잘 안 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 되게 공감해요. 가면은 저희는 이제 일출 행사 하려면 한 2시간 전, 3시간 전에 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가면은 그냥 구두 신고 가면은 발이 꽁꽁 얼고요. 그냥 네. 콧물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일출 행사 해요. 힘들게 그래갖고 번다. 작년에도 힘들게 저기 버신다, 어디야 몽촌토성에 진짜. 거기 이제 해돋이 하러 이제 송파구에서 하는 거 보러 갔었는데 네. 행사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오늘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너무 힘들고 추워서. 예, 맞아요. 그래요. 이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네. 랭크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예지 캐스터 연결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좀 어떤 검색어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황은 어떤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저는 매년 일출을 보러 다니곤 했었는데 올해는 여기 토마토에 새벽 일찍 출근을 하면서 일출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냥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시청자분들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소원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당일 누적으로는 어떤 종목들 많이 좋아해보셨는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KCS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컴퓨터 칩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KCS도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도 19%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장중에는 15,000원 선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5%대 상승하면서 14,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10위권 아래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위에는 코이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장중에는 25%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약간 내어주기는 했지만 강세 이어가면서 1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15위에는 엑스게이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7%대까지 상승했었고요. 현재도 5%대 강세 이어가면서 만원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17위에는 QSI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만원을 돌파했고요. 현재도 만원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 보면 19위에는 ICTK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7%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 가까이 올라가기도 하면서 만원선을 회복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짚어볼 텐데요. 2위에는 클로봇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본 로봇 테마주인데요. 현대그룹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까지도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10% 가까이 올라갔었고 현재도 6%대 상승하면서 8,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 테마주들도 한번 같이 짚어볼 텐데요. 6위에는 사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또 로봇 해외 계약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오늘장에도 12%대 상승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 장중에는 만원선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면서 2%대 9,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로봇 테마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8위에 시메스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주가가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에는 하지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16%대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4,000원 직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3위에는 제주항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영향으로 관련주들이 오늘장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은 오늘 개장 직후 15%대까지 하락했었고요. 현재는 8%대 하락하면서 7,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순위권 확인해보면 반면 에어부산은 제주항공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항공과 같은 저비용 항공사지만 제주항공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항공사고가 없었던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5%대까지 급등이 나왔었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면서 5%대 2,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위에는 오리엔트 전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인 테마주가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오늘장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중에 19%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현재도 15%대 상승률 이어가면서 6,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바로 오리엔트 바이오도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정치적 이슈와 더불어서 바이오주의 강세가 겹치면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정치인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시기에 가파르게 뛰어오르면서 1,500원 선을 돌파했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1,547원의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제약바이오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약바이오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먼저 유한양행이 오늘장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7%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해 유한양행은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첫 국산 항암제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거래일 만에 오늘장에 상승하면서 장중에 12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12만 원 선을 지켜내고 거래를 마감할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도 만나본 종목입니다.
개발 중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내년 첫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거래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13%대 상승하고 있고요. 3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31만 원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5%대 강세를 보이면서 32만 원 부근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현재는 4% 가까이 상승하면서 31만 3천 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10위권 아래 종목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에이럭스가 11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드론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이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미국은 대량의 장거리 드론이 필요하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전에도 다가올 미래는 드론의 시대라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에는 15%대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10%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2%대 12,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럭스 바로 아래 12위에는 하나오션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형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인 조선주가 오늘 차익 실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고 현재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0.27% 상승하면서 3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확인해보면 파인메딕스 1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형 H타입 나이프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최근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강세를 보이면서 16%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모두 내어주고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점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당일 누적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유한양행과 오리엔트 바이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알테오젠까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탑픽을 꼽자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와, 오늘 대단합니다. 지금 예. 삼성전자 다음으로 유한양행이 거래대금 2위 기록하고 있고 맞아요. 예. 세 번째로 거래 많이 되는 종목이 알테오젠. 네, 이게 얼마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맞아요. 같고요. 예. 보니까 또 셀루메드가 상한가 내면서 오늘 너무 많아요. 종목이 근데 조금 그러니까요. 어렵잖아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을 내가 잡아야 될 거라는 거는 정말 난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종목 상담 해주시면서 한올 바이오파마 좋게 봅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탑픽을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구체적인 질문 나왔네요. 네, 바이오는 우선 먼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각각의 종목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조선주 이러면 하는 게 비슷해요. 다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바이오는 어떻냐? 각각 기업들이 하는 게 완전 다르다 보니까 이 형태들을 자세히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면 저는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저는 바이오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재료 보고 가야 된다. 또 선별화 될 거다. 실제로 제가 좀 우려 섞인 이야기 드렸던 게 지금 그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좀 그런 특이점을 지닌 섹터다. 왜냐면요. 바이오는 여러분 잘 겪어보셨겠지만 갑자기 막 10%, 20%씩 내려가기도 해요. 별 이유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점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투자해야 되는 투자처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탑픽 사실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쪽도 좀 좋은 기업들이 많고 또 많이 내려온 플랫폼 쪽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고 또 CDMO 쪽 이쪽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나뉘긴 하는데 제가 좀 대표적인 종목 한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오늘 인기 좋죠. SK바이오팜. 우리 신약테크 중에서 미 FDA 승인을 자체적으로 한 최초의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SK바이오팜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라이센스 아웃 진행이 된 거지 직접 판매하는 기업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SK바이오팜은 SK라는 이제 대규모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업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뇌전증 치료제는 두 개로 나뉩니다. 완전 발작과 부분 발작으로 나뉘어요. 근데 지금 SK바이오팜이 주가가 지금까지 잘 상승해온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매출이 28년도가 되면은 1조 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엑스코프리라는 약이 있습니다. 물질명이 세노바메이트죠.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는 자체 판매를 하고 있는 거 더불어서 지금 적응증도 엄청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이제 완전 발작이 아니고 좀 더 잡기 힘들다는 부분 발작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적응증 확대를 어디 쪽까지 하고 있냐면 부분 발작뿐 아니고 완전 발작도 하겠다. 그리고 소아 청소년에 대한 부분 발작도 같이 진행하겠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해당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데이터 값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적응증 확대까지 이루어지면은 국내 최초의 아마 블록버스터 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자체 개발의 자체 판매다 보니까 훨씬 더 의미가 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엑스코프리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SK바이오팜은 실제로 바이오 중에서 좀 무겁기도 하지만 모멘텀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게다가 이미 19년도에 미 FDA 승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실적도 이미 찍히고 있죠. 잘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원래 이 뇌전증 치료제는 빈펫이라는 약품이 엄청 많이 쥐고 있었죠, 시장을. 사실상 자가면역 치료제로 치면은 지금 특허 만료된 휴미라급의 정도로 거의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점유율을 엑스코프리가 엄청 빠르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그러면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당연히 바이오 중에서 모멘텀 대놓고 좋고 대놓고 살아있고 실적 지키고 있는 SK바이오팜보다 좋은 기업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방송이니까 스몰캡을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데이터 좋고 기대치 좋고 퍼포먼스가 세게 나올 수 있지만 변동성이 많이 튈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이 SK바이오팜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올해 생물보안법 이제 연내 통과가 사실상 좀 어려워졌죠. 그 지점이 있더라도 이 추세가 그럼 바뀔 거냐는 아직 물음표거든요. 그런 말을 다 뒤집어서 해보면 지금 CDMO는 생물보안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당장의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8공장까지 짓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8공장이 없어요. 지금 5공장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CDMO 기업 중에 생산량은 글로벌 1등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캐파를 자랑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CDMO 기업들이 보통 보면은 생산 기술력이 따라와 주지 않고 생산 캐파가 따라와 주지 않으면요, 영업이익률이 한 10% 내외 잡힙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영업이익률 보세요. 20% 넘게 잡히죠. 그 말은 성장세가 엄청 또렷한데 엄청 고마진으로 팔고 있으면서도 그 물량을 다 채워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고객사들에서. 그러면 이런 지점들을 노려봤을 때는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의 우리가 일부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바이오 중에서는 좀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방송이니까 이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말을 아끼셨는데 궁금하다. 네.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궁금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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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어쨌든 바이오 쪽은 사실 좋은 섹터들이 많아서, 네. 예, 그 부분에서도 이제 조금 압축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각각의 어떤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시사 예. 선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꼼꼼히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 대표 그렇죠. 섹터이기도 하니까 예. 네, 조금 잘 살펴보고 들어가시면 내년에 이쪽에서 수익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함께 가져보게 됩니다. 네. 한 종목을 더 보고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최인자님이 네. 한미반도체. 네, 저는 좀 눈물 나는 게 12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깜짝 12만 놀랐죠. 10원에 들어갔는데 네. 지금 한미반도체가 얼마냐면요. 82,800원입니다. 근데 비중을 24%나 가지고 계시는데 네. 제가 보니까 이분이 아마 한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한번 이 반도체주들 이렇게 바닥 찍었다가 살짝 급등 올라올 때 네. 그때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서 아마 들어가셨던 것 그런가? 같아요. 여름 예. 정도. 네. 여름 정도에. 예. 네. 아마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난감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한미반도체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국민주였죠.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7월에 여러분들 제가 명인들의 복귀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반도체 슬슬 좀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HBM,
관련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죠. 뭐 PSK홀딩스라든지 같이 갔던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가장 나중에 SK하이닉스의 모멘텀으로부터 멀어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사실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HBM에서는 제일 가장 좋은 모멘텀을 지니고 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입장이 조금 다르죠. 한화정밀기계가 등장하면서 이 TC본더라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던 장비에 흠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한미반도체가 좀 더 세게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7월에는 이 한미반도체가 12개월 선행 펄을 기준으로 밸류 측정하면 50배 나왔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이 20배 나오면 많이 쳐져요. 20배 나오면 그래 좀 잘 나가는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50배 나온다. 엄청난 고평가 영역에 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이 한 20배 나옵니다. 한 8만 원 정도 되는 구간이. 저는 적정 가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떨어지는 거를 잡으실 때 보면은 사고 뭐 더 사고 막 하다 보니까 아마 비중이 좀 커진 이런 형태로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얘는 조금 기다려 봅시다. 네. 무슨 말이냐? 지금 적정 가격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내년에 어떤 키워드들이 시장에 등장할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작년 돌아보고 재작년 돌아봐도 결국에 지금 중요하게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AI에 대한 키워드들, 그리고 AI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 향이라든지 또는 파생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파생되는 뭐 생성형 AI라든지 많은 구조들이 지금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보통 들어가는 게 칩입니다. 칩에서 결국 이 HBM 모멘텀이 단시간 내에 끝날 거냐 보면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SK하이닉스 보면은 올해 HBM 다 팔렸죠? 없습니다. 내년도 물량도 다 팔릴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이때 한미반도체가 그럼 여기서 끝날 거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반등세라든지 일부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 12만 원, 13만 원 정도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모멘텀을 발생시킬 수 있는 HBM에 대한 키워드는 전 앞으로 등장할 거다. 근데 실적은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TC본더 쪽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기술에 대한 영역도 이제 본딩에 대한 기술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고, 그 말은 가격 주면 빨리 탈출해야 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과거처럼 한미반도체를 무조건 끌고 가서 무한한 성장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장비 사기 때문에 벤더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한계치를 인정하고 12만 원대 구간 정도 오면은 물량을 정리해버리는 게, 손실을 좀 덜 보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전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보통 하세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가 매수하면은 50% 되죠. 이 비중은 너무 헤비해질 수 있고요. 대응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본전가 부분에 정리를 하시되, 이거 만약에 이 밑으로 가잖아요. 정리할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괜찮고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보지만 시장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애매한 말처럼 들리는데, 지금 AI 반도체에 대해서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 HBM이나 첨단에 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기술이 하나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더라는 게 앞으로도 지금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는 계속 가슴에 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밑으로 가면은 정리할 생각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방향 전략이 아니에요. 무조건 홀딩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시장이 SK하이닉스는 잘 가는데, 가던 길 가는데 한미반도체만 쭉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트랙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 트랙 중에 선택하시는 걸로 해서 네. 선택권을 넘겨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무거운 날 종목 진단도 도와주셔가지고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미리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시크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네. 자, 김근호 전문가 만나봤습니다. 네. 자, 우리가 5위 아까 제주 성산 일출봉이었잖아요. 맞죠. 예, 네. 유명한 해돋이 명소. 그렇죠. 자, 4위는 그럼 어딜까 궁금해지는데 4위 한번 살펴보도록 볼까요? 할게요. 네, 예. 4위 공개해주세요. 4위가요. 울산 안 가봤다. 간절곶. 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울산 간절곶. 아까 게시판에 보니까 예. 울산 간절곶에서 예. 1월 1일에 예.
1일에서 2일 넘어간 하루 동안에 예. 오뎅 파시는 저희 아주머니가 계시대요. 예, 예. 얼마일까요, 매출? 하루 매출. 그거 아까 그거 간절곶 아니었어요? 그거 호미곶이었어요. 호미곶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많이 판댔잖아요. 하루 예. 매출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하루 매출이 그러니까 전 몇백만 원 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저도 어마어마하던데. 얼마인 줄 와, 아시죠?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판다고. 와, 예. 진짜 그만큼 이게 예. 많이 온다는 거죠. 아니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사람들의 니즈를 그분이 네. 잘 간파하신 거죠. 왜냐면 춥잖아요. 아까 춥잖아. 얘기했듯이 추우니까 그거 진짜 어묵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너무 뜨끈한 맛있지. 국물 먹으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거 기다리는 재미가 또 꿀잼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진짜 그 호미곶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대단하다고 우와, 합니다. 예. 네. 아까 이제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그 분이요? 간절곶에서 지금 네. 전 여친이 아. 카페하고 계시다고. 안 가야 되겠다. 절대 가면 안 되겠다. 네. 그렇죠. 그래, 뭐, 어때요? 괜찮아요. 하긴 뭐 옛날 일이니까 옛날 풀해야지. 일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예. 고고씨님께서는 저희 민앵커님께서 중계 많이 하셨을 땐요 하셨는데 네. 와 이거 진짜 근데 힘드셨을 것 그 같아요. 아까 지금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 예, 프로레슬링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한 10년 중계했어요. 10년. 와. 예, 10년 중계했는데 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제가 야구, 축구 뭐 웬만한 스포츠 종목들 다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레슬링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고 그게 이제 또 그 해외에서 이제 컨텐츠가 오면은 그거를 네. 녹화 중계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스튜디오를 일정상 제가 3시간짜리 프로 하나, 2시간짜리 프로 하나, 네. 1시간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하루에 6시간 6시간? 분량을 한꺼번에 녹화를 해요. 우와. 예. 그래서 성량이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득음을 한 거지. 아, 예. 왜 운동하시는지 알겠다. 예. 그 6시간 방송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게 텐션도 높잖아. 그쵸. 레슬링 예. 중계가. 그쵸? 막 소리 엄청 질러가면서 이렇게 하죠. 예. 와. 그리고 이것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여기 행사. 행사, 여기 해돋이 행사. 예. 진짜 해돋이 행사 제일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은평구에 네. 어디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그 전망대에서 해돋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그거 하기 며칠 전에 네. 운동을 하다가 아. 종아리가 파열이 됐었거든요. 뭘 하셨길래 파열까지 근데 내셨어요? 해돋이 행사를 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약속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한 70%까지는 그러니까 산에 한 70%까지는 차가 가요. 아하. 거기다 세워놓고 네. 산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쩔뚝거리면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정장 입고 올라가잖아요. 속았다, 속았다. 사람들이 되게 불쌍한 듯이 쳐다보는데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 그때. 모르잖아. 이게 뭐 진행을 그렇죠. 하러 왔는지 뭐 하러 예. 왔는지 모르는데 이 새벽에 막 혼자 양복 입고 산에 와서 쩔뚝거리고 뭐 하는 사람이야 이랬겠다. 그쵸?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네. 예, 그런 또 추억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끝이 없습니다. 저희 민행커님의 입담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즐기면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의 입담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요. 다음 만나볼 전문가님 예, 금산 교장 선생님 네, 만나볼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해돋이 명소를 가장 좋아하세요? 거기에 있는 해돋이 명소는 제가 한번 다녀왔었고요. 다녀오셨고, 아 그러셨을 예.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딱 맞게끔 제가 하나 추천드리면은, 네. 저 남부지방으로 가세요. 저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가시면요. 예. 아, 또 거기에 남해다. 남해 보리암이 있어요. 도량이요. 그 보리암에 가시면, 보리암. 예. 거기가 해돋이 명소가 최고 좋아요. 여기 없어요. 여기 그래요? 없어요. 네. 보리야. 물론 이제 서울 사람들은 네. 가까운 데가 가려면은 뭐 정동집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러긴 해요. 제가 여기서 그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왜 정동진이냐면은 네. 그 경복궁이 종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복궁에 있는 그 한양에서 네. 정동쪽에 있는 바닷가라는 뜻에서 그게 정동진이 된 거예요. 한양에서 정동 쪽에 있다. 네, 정동쪽에 있다요, 정동쪽에. 그래서 정동진이구나. 요거까지 해주시고 보리암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쪽으로 가세요. 새해 일출 보러 가실 예정이신가요? 예, 저는 못 갑니다. 네, 추천만 해주시는 쿨하게 걸로. 먹갑니다. 네, 너무 쿨한 저희 금산 전문가와 이제부터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니까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에서 예. 많이 남겨주시고요. 예. 첫 번째 종목 출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네. 자, 우리 에이지그랜드를 지금 우리 유튜브 쭈야님이 네. 유튜브에서 쭈야님이 34,200원에 매수하셨고 7% 지금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뭐 거의 지금 최근에 이제 막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네. 에이지그랜드 어떻습니까? 지금 이 종목을 지금 다행히 뭐
비중도 높지 않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단계 많이 올랐어요. 예,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지금. 예, 특히 이번 달에 좀 많이 좀 점프한 이런 느낌인데, 네. 어떨까요? 지금 조금 늦게 들어간 감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뭐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자리에 그 에이지 매직은, 에이지 랜드는 뭐 가져가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죠. 이게 나와 있는 에이지 랜드라는 기업이, 반도체 그 디자인 하우스 기업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에이지 랜드가 여러분 TSMC 있잖아요. TSMC의 공식적인 그런 협력사예요. 그게 부각이 되면서 사실은 에이지 랜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영업이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디자인 하우스 솔루션 기업이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앞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고요. 이런 종목은 좀 긴 시간을 갖고 보셔야 돼요. 최소한 뭐 6개월이나 뭐 1년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저는 반도체 종목이 움직이려면요. 하나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제가 삼성전자 있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예요. 적어도 삼성전자가 60일 이평선 회복이 나와줘야 돼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삼성전자잖아요. 이게 60일 이평선이에요. 이게 최소한 요 60일 이평선 요 위로 올라타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최소한 이렇게 회복을 해줘야만이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또는 삼성전자가 120일 이평선 가까이 요 정도죠. 여기가 120일 이평선이잖아요. 대략 한 65,000원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소한 60일 좀 여유가 되면은 120일 이평선 가까이 올라와주면 바닥을 완전히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가 더 이상 빠질 구간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자리가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점이면 뭐합니까? 주가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반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반등이 나오려면 삼성전자도 하나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난 다음에 60일이나 120일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한미 반도체 있죠? 이걸 보셔야 돼요. 항상 그 전에 대장주를 보셔야 돼요. 한미 반도체 보세요. 똑같잖아요. 한미 반도체 차트나 삼성전자 차트가 똑같잖아요. 그 다음은 리노공업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 있잖아요. 이게 리노공업이잖아요. 지금은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회복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리노공업이에요. 그럼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리노공업이 가장 지금 대장주로 이미 나서고 있어요. 120일 이평선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요 120일 이평선 돌파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가 120일이에요. 반도체가 120일 이평선 돌파한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게 보시면은 에이지 랜드도 보시면은 120일 이평선 이것도 있죠. 상당히 좀 강한 편이죠. 그죠? 120일 이평선을 지금 돌파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거는 비메모리 쪽이니까 그죠? 비메모리 쪽이니까 성장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분께서 지금 그 매수한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매수한 가격이 34,200원에서 7%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까지는 하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냐면은 앞전 고점이 주가가요. 얼마까지 왔습니까? 46,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죠. 이게가 46,000원이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셔도 되죠. 여기까지는. 다만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로 보시려면은요.
단기로 보시려면은 요 4만 원대를 보세요. 예, 단기로는 4만 원. 좀 여유가 되면은 4만 6천 원까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고, 비중이 지금 7%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여기에서 주가가 한 120일 입병선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120일 입병선 지금 주가가 대략 31,300원 정도 되니까 31,3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하셔도 돼요. 31,300원 정도. 보면은 지금 7%까지 있으니까 3% 정도 더 매수하셔도 되고요. 또는 8% 정도. 그래서 10%를 가지고 가시든지 또는 15%를 가지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반도체가 초반에는 어렵더라도 저는 후반부에 접어들게 한 2분기 정도 되면 저는 반도체도 한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트럼프의 지금 아직까지도 확정된 게 전혀 없잖아요. 그죠? 보조금을 폐지할 것인가, 보조금 유지가 될 것이냐, 보조금 수정이 될 것이냐, 아무것도 지금 나온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 트럼프 정부가 1월 20일 날 들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좀 의미 있는 좀 반등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네. 말씀해 주셨고, 네. 한 46,000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일단 조금 121선까지 내려왔을 때, 한 31,000원대까지 왔을 때, 거기에서 만약에 여력이 좀 더 있으시면은, 네. 한 3%에서 8% 정도 더 담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예. 주야님께서 바로 피드백 남겨주십니다. 네, 에징랜드 감사합니다. 금산 전문가님한테 혼나는 줄 알았는데 진단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안 혼나셨어요. 예. 네, 주야님 쭉 들고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고, 에이징랜드 진짜 관심 많으시네요. 네. 저희 아임 리얼님께서 에이징랜드 입장료 올랐네요. 할인가 나오면 들어가야겠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금삼 전문가님의 목표가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 그거 예. 참고하셔가지고 리얼님께서도 수익 꼭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인가는 한,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31,000원대, 그 정도. 예, 네. 그 정도에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입장료 예. 싸게 들어가면 좋은 거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조금 예. 기다렸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한 종목 더 보고 예제인 거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세트라의 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아스트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네. 매수가가 45,000원, 들어가신 지 몇 주 되신 것 같습니다. 15% 중단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 추가 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5% 추가 매수 생각도 있다고 하니까 한 20% 정도로 포트에 들어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거래가 너무 없어요. 세트랙 아이가 시장의 그러니까요. 관심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태인데 이거를 비중 더 넣는 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와 있는 그 세트랙 아이는 사실은 거래량이 많지 않는 기업이죠. 거래량이 지금 1,000만 주니까 1,095만 주잖아요. 저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45,000원에서 15% 가지고 계시는데 20%를 담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15%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 손실 보고 매다는 종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 제가 이 종목은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재무제표로 들어가세요. 제가 저는 이게 적자 기업을 매매를 하지 않는데, 잘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요. 저는 단 한 번도 적자 기업을 매매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여러분들 죽었으면 죽어버렸지, 저는 적자 기업을 매매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적자 기업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원칙을 저는 가지고 제가 인생도 살고 제가 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적자 기업이라도 공기업은 저는 매매를 합니다. 공기업 있잖아요. 적자 기업이라도 뭐 한국가스공사나 뭐 한국전력이나 뭐 지역 난방공사 이런 공기업은 적자라도 매매를 합니다. 두 번째,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있잖아요. 대기업. 여러분들, 대기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저는 적자가 나와도 매매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티스 주가 많이 올라가죠. 레인보우도 여러분들 적자 기업이잖아요. 누가 최대 주주입니까?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죠. 그러면 누굴 믿고 매매를 하는 겁니까? 삼성전자를 믿고 매매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세테르가이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테르가이의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믿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게 저는 적자 기업을 매매하더라도 예상이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적자 기업도 매매를 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적자 기업을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의 원칙이죠.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세트가이는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나와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33%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소행주 중에서 탑픽 종목이 세트가이예요. 제가 재무제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가 BS가 나올 겁니다. BS가 여러분들 밸런스 시트라고 그래서 있잖아요. 밸런스 시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재무상태표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주식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차트만 가지고 매매하는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요. 손익계산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세요. 이걸 보시면요. 여러분들 답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지금 종목군 중에서 여러분들 제조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있잖아요. 수주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조선도 수주 산업이죠. 그죠? 전력기계도 수주 산업이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세텔가이에 여러분들 지금 수주 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 부채로 들어가시면 요 부채가 있어요. 이게 부채 항목이 있죠. 부채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유동부채가 있어요. 그리고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그 다음은 기타 금융부채가 있어요. 요 세 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보시면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유동부채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맨 밑에 보시면요. 아래에 계약부채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계약부채. 이게 무슨 말인가? 재무제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에 사람을 성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이 인간성이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려면 사람도 분석을 하려면요. 진짜 심도 있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보시면은 계약부채라가 나와 있는데 지금 계약부채가 얼마예요? 927억이 있죠. 927억의 계약부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다가 계약부채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뭔가 용어가 계약부채라는 용어가 도대체 어떤 용어인가를 알고 주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요 계약부채는 말 그대로 좋은 부채예요. 좋은 부채. 무슨 말이냐? 지금 미리 있잖아요. 미리 여러분들 수주를 받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927억에 지금 수주를 받아 놨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수주를 받은 걸 이제 상품을 이제 지불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세텔가이는 위성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라 했으니까
위성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요게 수주받은 이게 부채가 어디로 바뀌게, 부채가 매출로 잡히겠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은 부채로 잡혀 있는데 이걸, 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은, 예, 이게 바로 매출로 잡힐 거 아닙니까? 매출로 잡히면 여러분들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볼까요? 계약 부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HD, 예, 지금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예, 지난해, 올해 한 시대를 풍미한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종목 하나가 있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잖아요. 주가가 35,000원짜리 종목이 38만원까지 날아가 버렸죠. 10배가 터진 종목이잖아요. 그죠? 이 주가가 왜 갔겠습니까? 기업의 분석을 좀 잘 해보시면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게 보세요. 계약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게 계약 부채 보세요. 지금요, 7,700억이 있어요. 계약 부채가 지금 7,792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은 HD, 예, 여러분들 현대중공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 계약 부채가 있는, 계약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걸 한마디로, 예, 수주. 내가 수주를 받아 놓은 거라고요. 수주 금액이 많은 기업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년도에 아마 이게 나와 있는 세테르가이 주가는 아마 상당히 달릴 클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세테르가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게 사실은 이 종목이 중형주인데 사실은 중형주인데 그전에는 좀 이 시가 종액이 5천원 이상 넘어갔다가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시총이 지금 4천원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시가 종액이 1조가 안 되는 기업들 있죠. 1조가 안 되는 기업들은 제가 보통 비중을 한 15% 미만으로 제가 둡니다. 1조 이상의 시가 종액이 넘어가면 제가 비중을 20% 이상 두는 거고요. 자기발 원칙입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의 원칙을 그렇게 저는 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세트라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내년에 아마 실적이 흑자로 아마 전환될 겁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있잖아요. 5만원 보세요. 지금 주가가 42,200원이기 때문에 그죠? 1차 목표가 5만원 보시면 돼요. 충분히 나와요. 저는 빠르면은요. 저는 빠르면 5만원, 그러니까 저는 1월 말 정도면 저는 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SO에 관련되어 있는 스페이스 SO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이 이제 나와 있는 세테르가이예요. 그리고 하나시스템과 세테르가이는요. 스페이스 SO에 가장 근접되어 있는 그 테마와 가장 근접되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어요. 따라서 세테르가이 단기로 5만원 보시면 되고요. 좀 여유있게 보시는 분들은 있죠. 6만원까지도 가능해 보여요. 여러분들 좀 중기적으로 6만원 가능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5만원까지 저는 가능해 보인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진단 많이 해줬었고 제가 이 종목에 1년 전이나 2년 전에 제가 이 세테라의 기업을 분석하면서 아침하고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기업이 세테르가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이 기업은 아침도 밥을 주고 점심도 밥 주고 밤에도 밥 줘요. 하루 3끼 밥을 다 준다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연구에 매진해라. 지금 연구에 매진해라. 매진하면 밥을 다 3끼 밥을 다 준 그런 기업. 거기가 새벽에 출근해가 늦게 퇴근하는 그런 기업은 유명한 기업이에요. 아마 기업을 분석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연구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밥을 3끼 주는 기업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세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밥을 3끼 주는 모르는 제가 2, 3년 전에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따라서 이 종목은요. 내년도에 상당한 매력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 5만원, 중기 6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비중은 15% 정도 유지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와, 네, 네. 길시다. 진단이, 예. 네, 세트가이 얘기 나눠봤고요. 좀 더 네. 기다리셔도 괜찮다고 하니까 예, 그건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입니다. 예, 네. 자 우리 랭킹 그러면요, 좀 새해 국내 유명한 해돋이 명소 네. 3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예. 여기일 것 같았어요. 정동진. 정동진. 네, 진짜 옛날엔 1위 아닐까 전 싶었는데. 이게 진짜. 정동진이 기네스북에 등재된 거 아세요? 뭘 어떻게요? 왜 올라온 줄 아세요? 왜요? 세계에서 바다하고 기차 거리가 가장 짧대요. 가장 가깝다. 네. 오,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진짜 기차 여행 상품이 제일 많던데요, 정동진이.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정동진이 그러니까 KTX 말고 예전에 그냥 우리 그 무궁화호 요거 타고서 이제 쭉 가는 추억 데가 이제 돋는다. 저희니까. 예. 추억 돋죠. 예. 통일호는 혹시 아세요? 통일호? 통일호 안 해요, 제가. 통일호 그것도 안 해요, 제가. 비둘기호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도 합니다. 네. 자, 그래요. 이렇게까지 좀 우리가 네. 랭킹 살펴봤고 1, 2위는 또 뭐가 될지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실시간, 그쵸? 검색 많이 하시고 계신 종목 궁금하시죠? 조금 네.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박예지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2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또 달라진 종목들, 어떤 종목들 많이 찾아보셨는지 간략하게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양자암호 내성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찾는데 시장에 관심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톤이 오늘 장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6%대까지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다소 상승폭을 내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9% 안팎의 강세를 이어오면서 6,000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톰뿐만 아니라 또 당일 누적으로도 만나봤던 양자 관련주들 여전히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함께 묶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4위의 KCS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20%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현재도 15% 가까이 상승하면서 14,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6위에는 코이버도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25%가량 상승하면서 9,000원 선 부근까지도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16%대 상승률 나타내면서 8,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8위에는 ICTK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9% 가까이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5%대 상승하면서 9,900원 선, 만원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ICTK뿐만 아니라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우리넷도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힘입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고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장에 9,200원까지도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9,000원 선 약간 벗어난 8,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여전히 정치인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위에 오리엔트 전공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도 15%대 강세를 보이면서 6,700원 선 나타내고 있고요. 오리엔트 전공뿐만 아니라 오리엔트 바이오도 여전히 상한가 나타내면서 1,547원 고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0위권 아래로 내려와 보면 DS 단석도 새롭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3%대 강세를 보이면서 37,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는 점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 보면 클로봇이 여전히 순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7%대 강세를 보이면서 9,000원 선 직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과용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인 이록과 협력해서 차세대 의료용 로봇 개발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1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6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시메스도 마찬가지로 로봇 테마주인데요. 현재 10% 넘는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면서 23,8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0위권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SOS랩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1%대 상승하면서 13,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바로 13위에는 캠트로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탄소 포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또 산업 생태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소 포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10%대, 장중에는 20%까지도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10%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4,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캠트로스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그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탄소 포집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 나타내면서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8%대 상승하면서 6,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짚어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드론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4%대 상승률 보였고요. 현재는 1%대 상승하면서 14,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1시간 간격으로는 새롭게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지 한번 짚어봤고요. 이 가운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위권 확인해보면 양자 관련주들이 정말 다양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드론 관련주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양자 컴퓨팅 랠리가 끝나지 않고 있고 드론 관련주도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지속적인 호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상승 여력이 더 큰 쪽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요. 네. 자, 진짜,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양자, 드론. 지금 가장 핫한 두 그러네요. 개의 아이템인데, 네. 어느 쪽이 좀 더 나아 보여요? 저는 그냥 양자 할게요. 양자. 네, 양자가 더 실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아까 우리 금산 전문가께서 네. 그 스페이스X도 얘기 엄청 아, 하셨잖아요. 맞다. 드론 쪽이 네. 좀 더 그런가? 상승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양자와 드론, 어느 쪽이 좀 더 상승 여력이 더 있어 보이나요? 네, 지금 양자에 관련돼 있는 이제 그 종목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창에 나와 있는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도 보시면은 장중에 한 19% 올라왔다가 지금 14%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KCS라는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한번 한 보름 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기업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양자에서 지금, 상한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종목 중에서 QSI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는, 한 6% 정도 상승세가 오늘은 이제 플러스 나오면서 바로, 좀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이 아침에 시가가 3%에서 지금 이제 상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종목도, 기업 자체가, 기업이, 물론, 큰 수익, 큰 이익은 아닌데, 지금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12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와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은, KCS 같은 종목군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한 12억 정도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본다면, 지금 양자 같은 종목군들은, 양자 컴퓨터 같은 종목군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기적인 좀, 실제로 여러분 딱 양자로 하면요. 여러분들, 사실 대장주는요. 사실은 KT예요. KT지, KT. KT 같은 종목이 사실은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에요. SK텔레콤 같은 그런 기업들이에요. 빠지고 보면. 네, 이게 나와 있는, 양자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은, 시장에서 사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실적으로 가는 섹터는, 사실은 지금 조선주밖에 없잖아요. 실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은 조선주나, 전력기기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나,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가,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 조그마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온테크나, 한컴이더나 이런 거, JCN 시스템이나, 코콤 이런 종목 빼고 있잖아요. 드론에서 실질적인, 종목을 본다면요. 어떤 종목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 시스템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이게 하나 시스템이에요. 시가총액이, 지금 3조가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죠? 4조잖아요. 이런 종목이 사실은, 드론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나와 있는 하나 시스템 같은 이런 지금도 한 2.5% 올라오잖아요. 조그마한 종목을 매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덩치가 큰, 여러분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 그러면 이게 나와 하나 시스템은 여러분들 방산뿐만 아니고 방산, 조선, 인공위성, 우주항공, ICT 쪽. 그러니까 이게는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리는 종목이 하나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드론 관련돼 있는 종목 하나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양자 관련돼 있는 종목은 뭐 KCS나 이게 나와 있는 QSI도 좋은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세요. 단기적으로 길게 보고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라 단기로 접근하시면 뭐 크게 무리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한 답변은 제가 드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에서 제가 하나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자들은 정말 고민되는 선택인데 예제에게도 예리한 질문을 날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김산 예. 전문가님의 답변 저희 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종목, 네. 한 종목 좀 더 볼게요. 시간이 되요? 예,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네, 네. 예. 유한양행 지금 우리 어느 분이시냐. 예, 샤넬 구띠님이 샤넬, 네. 예, 12만 7천 원에 15% 들어가 계신데 중장기적인 전망을 부탁드린다. 유한양행 사실 뭐 실적도 너무나 좋고 네. 오늘도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11만 9,800원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요거 짧게 좀 중장기 전망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유한양행은,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는, 국내에 지금 이런 제약바이오를 매매할 때, 저는 전통적인 그런 제약주를 매매를 하거든요.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 여러분들 아마, 이게 나와 있는 유한양행보다 아마 나이가 아마 어린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유한양행이 1962년도에 상장이 되었으니 나이가 지금 한갑이 안 되신 분들은 이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유한양행 같은 종목은 전통적인 그런 제약사잖아요. 이런 종목은 저는 충분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벌써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대략 한 16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요 절반 정도는요. 요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한 14만 원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고요. 제가 이 종목이 사상 신고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한 14만 원까지 보는 전략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저는 제약주를 매매한다 그러면 저는 제가 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동국제약이에요. 이걸 보세요. 이 종목이 저는 전통적인 제약사 중에서 주가가 가장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가장 싼 주식을 저는 동국제약이라고 봐요.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지금 저점 부근에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실적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동국제약은 저는 이 종목 가져가시면 저는 지금 주가 16,520원이니까 이런 가져가시면요. 저는 2만 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워낙 주가가 싼 주식이니까 제가 유한양행 전달하면서 동국제약을 제가 이야기해 드렸었고요. 유한양행은 한 14만 원까지 한번 보유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통적인 종목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제약 쪽에서는 말씀을 해주셨고 유한양행 14만 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 도란표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전해달라고 해주시네요. 그리고 저희 보리암 진짜 끝내줍니다 하고 날마다 적사님께서 또 멘트 남겨주셨는데 정말 금산 전문가님 너무나 올 한 해도 든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분에. 네, 예.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금산 전문가까지 만나봤고 저희가 순위가 2개 남았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2위, 1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위는 과연 뭘까요? 와. 호미곶일이. 여기네. 예. 네. 두물머리는 이제 가까우니까, 양평, 네.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두물머리도 많이 가시네요. 여기 가면 네. 핫도그 먹어야죠, 핫도그. 양평 두물머리 가면. 핫도그 먹으면서 일출 보고, 좋다. 네.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좀 새해에 어떤 계획들 세우시고 또 일출 바라볼 계획들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자, 저희 이제 오늘 방송 거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
내년에는 또 네. 이제 우리 해 뜨는 거 보면서 새해 소원도 좀 빌어보고요. 내년 경제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요. 안 좋은 일도 좀 없었으면 네. 좋겠고요. 건강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액땜 올해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네,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호는 일단 괜찮아요. 네, 코스닥이 더 가네요. 네, 코스닥이 678까지 오늘 고점 찍습니다. 오, 그러네요. 2.9% 상승. 거래소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빨간불 들어오고 있으니까 훈훈하게 올 한 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